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비 그리고 전력량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는 결국은 전기 에너지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은 우리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죠. 전기 에너지. 그리고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우리가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초 동안에 몇 와트를 사용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와트나 킬로와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의 단위는 와트시 또는 킬로와트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비 전력은 1초 동안이에요. 1초 동안. 1초 동안. 그리고 전력량 같은 경우는 단위가 기준이 1시간이야. 1시간. 1시간. 그래서 여기에서 소비 전력은 1초, 전력량은 1시간 단위.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1와트시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인데 얼마만큼 사용했냐면 1와트 사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 1와트인 전기 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기 에너지 양, 전력량 이것을 우리가 1와트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에어컨 같은 것들 많이 틀잖아요. 여름에 굉장히 더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에어컨이 전력이 뭐 500와트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요 소비 전력의 의미는 1초 동안에 몇 와트를 사용하는 거냐면 500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뜻이야. 소비 전력이 500와트입니다. 라고 1초 동안에 5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에어컨을 요즘에는 많이 틀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몇 시간 정도 우리가 틀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하루에 5시간을 만약에 틀었어, 오늘. 그러면은 이때 뭐를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전력량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전력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이때의 시간은 아우어죠. 단위가. 그러면은 전력이 얼마라고 그래서 소비 전력이 500와트였잖아. 그리고 시간은 5시간이라며. 그러면은 2500 와트 시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쓰면은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1킬로와트 시는 1000와트 시기 때문에 2.5 킬로와트 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에어컨을 우리가 하루만 틀지 않잖아요. 만약에 30일 동안 틀었어. 30일 동안 5시간씩 틀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 이거죠. 결국 30일 동안 5시간을 틀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루에 2.5kW를 썼어. 그러면 30일이면은 2.5kW에다가 3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얼마냐? 15, 75 kWh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것들, 전기요금은 기준이 이제 30일 단위가 기준인데 이 전기요금일 때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몇 킬로와트시를 썼느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 300킬로와트를 썼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전력량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요금이 부과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의 전환과 보전인데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서 시험 기간 내 1학기 때 뭐를 배웠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뭐였냐면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였다고. 이게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언제 보존이 되냐면은요. 공기 저항, 마찰이 없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이제 공이 내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던졌어.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번입니다. 여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2번만큼 갔습니다. 2번에서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땅하고 부딪혀서 3번만큼 다시 가는데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 그리고 다시 튕겨서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밖에 안 올라가. 다시 튕겨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공이 바닥에 정지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특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을 내가 던졌어요. 그럼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는 경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조건을 맞추기가. 그러면은 대신에 뭐가 이제 생기냐면은 왜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뭘로 빠져나가는 거냐면은요. 열 에너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공을 내가 위쪽으로 던져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면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랑 관련된 에너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을 충돌을 했으니까 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열 에너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위로 건져졌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 만약에 1번 지점에서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요. 공기 저항 때문에 2번 지점에 가면 90이 되고요. 다시 또 내려와. 그러면서 또 부딪히죠, 바닥에서. 공기 저항도 있고 또 부딪혀. 그러면서 다시 튀어서 올라가서 3번까지 올라갈 때는 또 에너지가 한 70 정도 되고, 4번까지 갈 때는 60 정도 되고, 그러면서 5번까지 갈 때는 20 정도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0이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에너지를 지금 이야기한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나머지의 에너지는 다 열이나 소리 등등으로 나갔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소모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모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전환. 전환. 그래서 단지 에너지의 형태가 역학적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일부 열로 빠져나갔다. 또는 소리로 빠져나갔다. 또는 빛으로 빠져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전환만 일어나는 거야. 전환만. 형태만 바뀔 뿐이야. 형태만. 형태만. 그래서 이 바뀐 에너지를 모두 더하면은요. 모두 더하면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총 에너지. 더한 에너지들은 다 보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을 바닥에서 던졌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총 얘가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만약에 2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90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나머지 10은 어디로 갔느냐? 열 같은 것들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열 에너지하고 역대 90만큼으로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를 더하면은 총 에너지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전환만 일어날 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아껴 쓸 필요가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는 전환만 일어나니까 전환만 잘 시키면 에너지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전환을 시킬 때는 항상 이제 에너지의 소비되는, 소모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특히 열 에너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열 에너지는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요. 컨트롤이 어려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실이나 이런 데서 에어컨을 틀었어, 방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굉장히 시원해. 근데 에어컨을 껐어. 처음엔 시원하다가 나중엔 더워지잖아요. 왜 더워지냐 이거지. 왜 더워지냐 이거지. 내 몸에서 열이 나서 더워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창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교실 창문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려고 이중창으로 만들어 놨거든. 더위나 추위를 좀 막으려고. 그래도 열 에너지는 뚫고 들어와요. 뚫고 들어와. 2학년 때나 1학년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대륙, 복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복사라고 하는 카피 말고요. 이 복사라고 하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 매개체가 없이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복사라고 하거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열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혹은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온도를 유지를 못하는 거야. 교실이나 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이니까 에어컨을 틀었어. 에어컨을 틀었으면 여기가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바깥은 덥단 말이야. 그러면 그쪽에 있는 열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좀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디젤 기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디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뭘로 사용하는 거냐면은 석유를 기름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거든.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인데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요.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양이 100이면은요.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효율이 한 40, 최대 해봐야 40? 이 정도밖에 안 돼. 30, 40. 그럼 나머지 60 어디로 갔어? 다 열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그만큼 컨트롤이 어렵다. 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에서의 결론은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서의 결론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 일어난다. 단지 다른 형태로 전환된다. 에너지를 하지만 아껴는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에너지들이 존재를 하고 그 에너지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